한 주 동안 이슈의 중심에 섰던 수많은 말말말 한자리에 모아서 정리해봅니다. 금주의 말말말. 이종훈 시사평론가 그리고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첫 번째 말말말 이종훈 평론가가 준비해 오셨죠? 네, 오늘 제가 뽑은 첫 번째 말말말은 소문과 거짓말. 어허. 무슨 영화 제목 같은데요? 그러네요. 잠시 준비한 오디오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확실히 루머인데 제가 이건 확인을 안 해봤는데 예. 떠돌아다니는 소문이 예. H 후보가 위원장께 독대를 요청했는데 김정일 위원장께 예. 위원장께서 리젝을 했다고 하더라. 김정인 비대위원장은 정권 교체가 될 국민의힘 쪽에 좀 더 눈길이 그윽하게 가 있는 것 같고 예. 그 정권 교체가 될 세력 중에서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후보는 Y모라고 하더라. 그쪽에 좀 더 눈길이 가 있고 좀 더 긴밀한 대화가 오간 것은 분명하다. 윤석열 캠프 대외협력 특보 맡고 있는 김경진 전 의원의 목소리인데요. 네, 맞습니다. 아니 본인이 말하면서 이건 확실히 루머인데요 라고 한다면 믿으란 말입니까? 믿지 말란 말입니까? 그걸 모르겠어요. 저도. 여기서 H는 당연히 홍준표 네. 그렇죠? 예비 후보일 테고 Y는 윤석열 후보겠죠? 네, 맞습니다. 방금 들으신 오디오는 이틀 전인 10월 25일에 김경진 특보가 CBS 라디오 한판 승부에 나와서 했던 말인데요.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김경진 특보 본인 스스로가 이건 확실히 루머인데 확실히 루머라고 어허. 말하면서 홍준표 후보가 여러 번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연락했다가 거절당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정권 교체의 적임자로 윤석열 후보를 그윽하게 쳐다보고 있다. 그윽하게. 네. 뭐 한마디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를 찍었다, 낙점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건데요. 네. 확실히 루머입니다. 본인 스스로 얘기했듯이. 아니 이봉호 연구원. 그런데요. 홍준표 후보가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연락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다면서요? 예, 제가 알기로도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예. 그 부인을 한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반발을 하셨고 아하. 사실 이게 루머라고 하면서 이게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김경진 특보가 예. 지금 다른 언론사에 가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게요. 이게 사실 그래서 잘못하면은 네. 해당 언론사에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루머라고 그러니까 루머임을 알면서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걸 제지하거나 뭔가 바로잡거나 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정정을 해줘야 되죠. 예, 루머임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언론사에도 사실 신뢰가 될 수 있어서 예. 이거 홍준표 후보 측의 반응도 중요하지만 네. 언론사 입장에서도 참 곤란한 일이죠. 제가 이런 언론사 상황. 이름 말했는데 네. 출처를 밝혀야 되거든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그럼요. 밝혀야죠. 예, 지금 이봉우 연구원의 말을 좀 이어서 가면 홍준표 후보의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 네. 한마디로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홍 후보의 말을 제가 또 오디오로 준비했습니다. 직접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거기에 일부 윤석열 후보 측에 이상한 사람이 나가서 내가 뭐 김종인하고 만나려고 했는데 거절당했다. 그런 네네, 거짓말도 맞아요. 하는데 그거는 아니, 사실관계는 그런 어떻습니까? 거짓말도 하는데 거짓말입니까? 나는 김종인 위원장은 경선에는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네. 경선에 도움을 받으면 영남의 보수층들이 전부 싫어해요. 그래서 경선에는 김종인 위원장을 만날 필요도 없고 네네. 제가 만나자고 연락한 일도 없습니다. 네네. 연락한 일이 자, 앞서도 짚어주셨지만 홍준표 예비 후보가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본인은 전혀 그런 말이 없고 이건 거짓말이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지칭한 분이 이제 김경진 김경진 특보가 특보죠. 되는 건데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가 좀 있죠? 이게 문제가 있죠. 지금 방금 들으신 오디오는 어제 홍준표 후보가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말인데 예. 뭐 이상한 사람 이런 표현에서 보듯이 지금 굉장히 불쾌해하고 있는 분위기를 엿볼 수 있죠. 예. 특히 김경진 특보 같은 경우는 지난번 국민의힘 경선 2차 컷오프 직후에 또 한 번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거든요. 이때 이제 2차 컷오프가 끝난 직후에 많은 사람들이 1위 누가 했지? 맞아요. 궁금해했는데 국민의힘 선관위 측에서는 발표를 안 했거든요. 발표 못하게 돼 순위 있죠. 발표를 안 했거든요. 예. 근데 김경진 특보가 방송에 나와서 그때 이제 JTBC 방송에 나와서 전해드린 말이다. 하기는 못했지만 전해드린 말이다. 네. 2차 컷오프에서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게 4%포인트 앞선다고 전해들었다. 하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전해들었다. 이 말은 이게 사실인지 하기는 못했다. 그냥 카더라.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논란이 또 일었죠. 그때도. 결국 공개 사과까지 한 전력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 발언이 또 한 번 소위 이제 확실히 루머인데요. 라고 말하면서 또 진행이 되니까 네. 지금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홍 후보 예. 캠프 역시 무척 격앙된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홍준표 후보 캠프의 여명 대변인 좀 이따 나오실 분이죠. 예, 직접 나오십니다. 여명 예. 대변인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에서 질 것 같으니까 이번에도 거짓말로 공작에 나섰다. 하하. 아니 더불어민주당 경선 때도 좀 유사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있었죠. 이제 경선 막바지에 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경선 막바지에 추격자였던 이낙연 당시 후보 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 맡았던 서른 의원의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저희 방송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서른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아무런 근거 자료도 내놓지 않은 채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제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제보도 있습니다. 예. 이러다가 이재명 후보가 구속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게요.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쏟아냈거든요. 그때도 이제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후보 캠프 측은 거기 굉장히 격앙돼 있었죠. 자료가 있으면 내놓으시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런 사례들에서 공통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이게 지금 다 언론을 통해서 이런 발언을 하신 것들이고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보면 공통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고 네. 어디서 들은 말이고 뭐 루머임을 알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전제를 깔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카더라성으로 언론을 통해서 이런 소위 헛소문을 냈다는 점에서 이게 자칫하면 가짜 뉴스의 틀과 비슷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큰 틀에서 보면 가짜 뉴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캠프에서 이 선거에서 이 스스로들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는 걸 왜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김경진 특보 속을 제가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게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 선거에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아 도움이 됩니까 결과적으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그제 이제 김경진 특보의 이 논란을 보면서 예. 가장 먼저 딱 떠올랐던 게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나왔던 가짜 뉴스. 아주 유명한 가짜 뉴스 하나 있죠.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아하. 그런 적 없거든요. 예. 교황이 그럴 리가 없죠. 교황은 트럼프 대통령은 기독교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가짜 뉴스가 나왔는데 이 가짜 뉴스가 나오고 나서 많은 미국인들, 특히 가톨릭 신도들은 네. 교황님이 트럼프를 지지했어? 당연하겠죠. 네, 약간 당연하겠죠. 예. 혼란스럽죠. 예. 예.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지만 트럼프 쪽에서는 손해 볼 게 전혀 없는 아 그렇군요. 뉴스죠. 그리고 실제로 워싱턴 포스트 같은 언론들은 이 트럼프가 이런 가짜 뉴스와 거짓말에 힘입어 당선됐다. 아.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작년 9월에 또 재밌는 논문이 하나 있었는데 스페인의 아이나 갈레고라는 바르셀로나 국제학 연구소 교수가 발표한 논문을 보면 네. 역대 스페인의 시장 816명을 조사했어요. 예. 근데 이 816명 중에 거짓을 말하지 않고 네. 진실을 말하려고 했던 정치인들은 예. 재선 확률이 확 떨어졌다. 아이고 가슴 아픈 결과네요. 정말 가슴 아프네요. 네. 정치는 거짓말장이를 위해서 마련된 경연장이란 얘기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생활이나 교과서를 통해서 정직이 가장 큰 미덕이다. 이렇게 그럼요. 배워왔잖아요. 네. 근데 실제 정치에서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메커니즘이죠. 국내를 막론하고 정치 세계에서는 후보자의 지지율을 높일 수 있고 또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면 뭐 거짓말, 카더라 이런 루머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이거는 비단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과 영국 같은 민주주의 전통이 굉장히 오래되고 네. 선거 역사가 긴 나라들도 마찬가지니까요. 제가 왜 정치권에서 못 버텼는지 이제 알것 같은데. 아, 이걸 또 이렇게 연결하시네요. 아니 그런데요. 지난 대선에서도 이런 카더라식 루머 꽤 많았지 않습니까? 네, 많았죠. 대표적인 게 바로 문재인 당시 후보를 따라다녔던 루머. 양산 자택 지하에 1조 원짜리 수표가 20장 있다. 아, 20조죠. 기억나요. 예. 그리고 금괴 200톤이 숨겨져 있다. 금괴 200톤. 네. 네, 기억납니다. 정말 말 그대로 근거 없는 가짜 뉴스인데 이걸 진실을 발견하면서 1인 시위 하신 분 있고요. 저렇게 지금 유튜브에 사진 올려놨는데 아, 저 올라가 있군요. 현수막을 내걸고 예. 항의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거는 1인 시위 하시는 분들은 저 현수막을 거신 분들은 이걸 진짜라고 믿으신 거잖아요. 네, 그러겠죠. 금괴 200톤이 어마어마한 무게 아니에요? 이거 한국은행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을 텐데. 예. 그리고 또 안철수 당시 후보 같은 경우는 일제 부역자의 후손이다. 이런 근거 없는 소문이 돌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번 대선에서도 지금 같은 이런 카더라식 루머, 확인되지 않은 소문과 거짓말들이 난무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할 거예요. 예. 이건 확인되지 않은 루머인데요. 뭐 이거는 제가 전해 들은 말인데요. 라고 하면서 방송과 언론을 활용할 거예요. 본인은 피하기 법적 위해서. 책임을 피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 전해지는 방송사는 곤란한 위치에 처해지고. 그러니까 우리 유권자도 깨어 있어야 되고
방송사와 언론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정신 힘드네요, 차려야 정말. 되겠네요. 네. 예. 가짜 뉴스와 관련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명언 하나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짜 뉴스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똥을 먹는 병에 걸린 것이나 다름없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강하네요. 네, 정신 차리기 위해서 잠시 좀 쉬었다가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금주의 말말말 가짜 뉴스가 판치는 정치 상황 알아보고 왔는데요. 다음 말말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봉우 연구원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네, 제가 가져온 발언은 이재명을 도와야 한다라는 발언입니다. 어허. 이게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발언이 될 수 있는데 네. 누가 이런 말씀하셨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재명처럼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줄도 없는 사람이 한국 사회에서 성공하는 길은 두 갈래예요. 돈이나 줄이나 백의 도움을 받고 그 도움을 갚아가는 거야. 또는 돈으로부터도 줄로부터도 백으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실력으로 돌파를 하든지. 후자의 길로 가는 사람은 어려워, 외롭고. 하지만 있어요. 그런데 그 길로 대선 후보까지 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시대도 받아야 돼요. 더 귀하지. 없어, 거의. 그래서 이재명이 우리 사회의 플랫폼이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돼.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왔거든. 네, 관심과 논란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서 한 발언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다스베이다. 맞습니다. 예. 네. 10월 22일 김어준 씨가 하는 유튜브 방송 다스베이다에서 클로징 멘트로 했던 발언이고요. 아하. 특히 마지막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재명 후보를 도와줘야 된다라는 발언이 방송인의 특정 후보 지지 표명 또는 선거운동 아니냐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김어준 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만 한 게 아니라 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는 굉장히 청취율이 높은 지상파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당의 이낙연 캠프 공보단장을 맡았던 정운현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방송을 그만두고 캠프에 가라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고요. 네. 김병민 윤석열 캠프 대변인도 즉각 TBS가 김어준 씨를 퇴출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양쪽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언론인도 한 시민 사적인 개인으로서는 뭐 정치적인 참여 자유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관련 법이나 규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언론인 개인이 네. 정치 활동이나 선거 활동을 하는 것에는 특별히 법 규정이 있지 않습니다. 예. 문제는 이게 방송사 또는 신문사 같은 언론 기관이 주체가 됐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도 TBS 라디오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언론 기관이기 때문에 법 규정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뉴스 공장에서 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TBS에서 그래서 한 말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한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그래서 법 적용이 되느냐 마느냐도 사실 쟁점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제가 관련 법 규정을 읽어드리면요. 일단 공직선거법 8조에서는 언론사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보도 방송할 때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조금은 포괄적인 조항이 있는데요. 네. 이거는 사실 방금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TBS 문제는 아니고요. 네. 다스베이다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하. 만약에 다스베이다가 신문법에서 규정하는 인터넷 언론으로 인정이 되면 예. 이 공직선거법상 공정하지 못한 방송을 한 것 아니냐라는 그거는 다스베이더가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 그렇습니다. 인터넷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이냐? 그렇습니다. 아니면 김어준이라는 개인이 운영하는 개인 유튜브 방송이 이 예. 차이를 두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개인 그렇군요. 유튜브면은 사실 이제 문제가 안 된다. 공직선거법 상으로는. 네. 하지만 언론사면 문제가 된다는 취지고요. 딴지 일보는 인터넷 언론사로 등록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고 인터넷 언론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래서 예. 딴지 일보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TBS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조항도 있긴 합니다. 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에 보면요. 언론사는 특정 후보 지지를 공표한 자를 선거기간 중 시사정보 프로그램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서 심의 제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그렇군요. 선거 기간이라는 건 예, 지금, 이게- 지금 아니죠. 지금은 아닙니다. 네. 보통은 이제 방송심의 규정에서는 이제 90일 전까지 보기도 하고요.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또 걸리는 게 다스바이드에서 한 그 이재명 후보를 도와줘야 한다는 발언이 지지 표명 또는 선거 운동에 해당하냐? 아하. 이것도 또 쟁점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저는 표디나 이종훈 평론가님의 의견도 좀 궁금하기는 했어요. 네. 내가 이재명을 지지하고 돕겠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당신들이 좀 그렇습니다. 도와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진짜 애매한 측면이 또 없지는 않죠. 또. 본인이 더 지지 강한 선언을 지지 한 게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거운동이라는 비판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네. 선거운동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게요. 그럼 예, 윤석열 후보도 좀 도와줘 그러면 되는 건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그럼 뭐 모든 후보를 다 거명하고 다 도와주세요. 이렇다면 투표 참여하세요랑 비슷하게 되겠지만 네. 특정 한 후보에 대해서만 한다면 네,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TBS 뉴스공장이 그동안 좀 정치적으로 여당이 유리하게 편향적이라는 비판은 그동안 많이 있기는 했는데요. 네. 그래서 TBS 스스로도 계속해서 언론학회와 함께 이 편향성 문제를 세미나에 올려서 좀 논의를 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예. 하지만 이 패널이었던, 그러니까 뉴스공장의 패널이었던 한겨레 김한 기자도 이 편향성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등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하. 오늘 아침에 김한 기자 봤는데 네. 물어볼 걸. 아무래도 뭐 그 기자로서의 저널리즘 윤리 관련 부분이니까 좀 고민 끝에 나온 이야기겠죠. 네. 그런데 뭐 사실 보도 시사 프로그램에서 선거나 정치 관련된 편향성 뭐 문제 제기된 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2011년에 종합편성 채널이 개국을 하면서 이 예.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종합편성 채널 같은 경우 2018년 6.13 지방선거 바로 다음 날에 한 종편이 이 민주당이 압승한 결과를 보여주다가 진행자가 참 끔찍하죠라는 발언을 이 실언에 가깝게 했습니다만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출연했던 다른 분들이 놀라가지고 한 예. 5초간 정적이 흐르기도 했어요. 아, 정말요? 예. 그리고 2016년 11월에 이 탄핵 정국 때 또 하나 유명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규정을 하고 판단하고 머리를 짜내고 답안지를 내는 정신적, 지적 역량이 부족한 게 아닌가. 국민들은 다 보고 있어요. 야, 저건 말 잘못했지. 아, 저건 너무 나갔네. 아, 저건 헷가닥했어. 왜냐하면 지금 60대, 70대까지도 다 대학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문재인 씨보다 머리 나쁜 사람 없습니다. 하다간 보수 정권이 재창출될 수도 있겠다. 이런 적이 있었나요? 네, 너무 2016년 심하네요. 탄핵 정국 때 문재인 당시에는 야인이었죠. 예, 이분 대통령. 뭐죠? 지 이게 이제 그런가요? 보도 프로그램에서 나온 발언이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런 사례들을 좀 보면은 지금의 김어준 씨의 발언 사태에 있어서도 아하. 이게 편향성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네. 기본적인 보도 프로그램의 소양을 갖춘 다음에 편향성을 논의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도 필요합니다.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군요. 네, 여기까지 하죠. 금주의 말말말 이종훈 시사평론가 이봉우 연구원 두 분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